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5%, 그리고 코스닥은 0.9%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8,12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관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갭 상승해서 2400포인트를 뛰어넘었고, 오늘은 더 상승해서 이렇게 빨갛게 올라섰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조 6천억 가까이 됩니다. 오늘이 8122억, 어제가 한 768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리고 연간 단위로도 외국인들이 드디어 플러스가 됐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에 매수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 이전에 판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해서 이렇게 연간 단위로도 이제 플러스가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작년 7월부터 우리 시장 주식을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도 그랬듯이 중국 역시 다른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곧 상황이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올해 세계 경기가 뭐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경제가 성장해서 다른 나라 부족분을 채워줄 거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무역 거래가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로 시장에 오른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코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코드들이 이번 주 들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등록제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선진국 증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진국 증시에 편입을 되기 위해서 이미 어떤 사전 조율은 끝났고 그 사후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 많이 매수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 요인도 있고 캐나다 요인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향후 우리 시장이 그동안 이렇게 신흥국 정시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선진 정시로 뛰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 상황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전에 들어와서 지금 물량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예전에 매집했던 물량 대비 현재 부여한 물량을 본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세력들이 예전에 부여했던 물량 대비 현재 부여한 물량을 보더라도, 또 향후 우리 시장이 선진정시로 편입된다, 이렇게 수급적 요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 향후 경기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또 돈이 더 늘어나겠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 분기 4분기 때 역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지난 한 1960년대 이전부터 우리나라 분기 경제 성장률을 쭉 이렇게 정리한 표인데, 이렇게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역성장을 했을 때입니다. 가장 최근에 역성장을 했을 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20년이었고, 그 이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이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IMF 상황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경제가 역성장할 때,
역성장할 때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다시 이렇게 역성장 4분기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예전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오늘 시장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기분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흉기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탈 수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굳건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 나라에 없다 그러면은 싸게 팔 이유가 없겠죠. 그 다른 나라 차들도 우리가 좀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에 좋은 브랜드가 있어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무작정 값을 높여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뭐 국민들이 흉기차면서 그동안 좋지 않은 차 애국심으로, 아니면은 정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준 것도 있지만, 이 현대차 자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사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번에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판매량으로 치면은 12년 만에 세계 3위 판매량, 글로벌 3위 판매, 이거 상반기 자료인데 아마 연간으로 치다 하더라도 거의 확실시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등이 도요타이고 2등이 폭스바겐이고 3등이 현대차입니다. 이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참 정말로 자랑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역사가 깊은 나라가 아니다 아닙니까? 산업 발전이 기초부터 닦고 와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전에는 일본 거나 미국 거 들고 와서 다 분해해가지고 뜯어보고 연구해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우쳐 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대차만 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잘한 거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뭐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도 현대차 주주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애들은 주식을 현대차를 샀냐면, 요때 샀습니다. 요 부근에 9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죠. 현대차가 이때 사질 때 앞서 본 것처럼 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우리나라 GDP가 역성장할 때입니다. 그때 좋은 기회 때 이걸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 매수할 때 상황으로는 이게 100만원까지 가볍게 들고 있겠다, 그런 심정으로 애들이 매수하고 있죠. 근데 애들하고 우리하고 투자 방식이 좀 다른 게,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을 택하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데 애하고 저희하고 투자 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좀 더 나은 방법은,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떨 때는 의약품 업종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뭐 운송장비 업종으로 가고 의약품 쪼그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 흐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투자하는 게, 그러면서 또 계속 물량을, 주식 사이즈를 갖다가 늘려가는 게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방법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만약에 주식을 자주 사고 팔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 이게 지금 애들이 용돈을 모아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애들이 그냥 자기 돈이니까 자기 계좌에 그냥 돈 넣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정려세라고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은 안 내겠지만은 2천만 원 이상 10년 대 내려서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1억이 넘어가면 더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을 내서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자주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게 부모의 차명 계좌로 바꾸립니다. 애들이 학교 간다고 바쁜데 또 어려서 주식을 뭘 알겠나, 이거는 네가 애들 이름으로 돈을 갖다가 차명 보유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애들 재산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참 핸디캡은, 한번 샀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고를 때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한번 살 때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쌀 때 잘 사야 되는 거죠. 애들은 이때 현대차로 이때 보유를 했고,
그리고 S오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S오일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했습니다. 변곡점 지표에서 요때 매수를 해서 애들이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횡재세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서 지금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의 한 60%, 70% 이렇게 투자 원금이면 원금이 한 6, 70%는 이미 배당으로 다 받았고, 주가 상승은 덤이고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HMM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우리 애들 투자한 거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5천원에 배당까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HMM 이렇게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뭐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한진해운이 망하는 바람에 HMM 국적성사 큰 거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거 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 뭐 K-팝 뭐 유명하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지금 우리나라 문화 상품 중에서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우리 한국 음식을 먹다 보면은 꼭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문화 상품, 애들은 소주 하나에 또 몰빵을 해가지고 하나에 또 자기들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또 돈 모으는데 열심히 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식은 배당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걸 종을 내고, 그 나머지 돈들은 이제 은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애들 입장에서 봐서는 최선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자주자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그 주식을 배당하는 그런 증거를 다 남겨놔서 향후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그러면은 증여받은 어떤 서류, 세금 낸 서류 여러 가지를 다 챙겨서 그때 또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류를 중간에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헛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봐줍니다.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딱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주식을 한번 사면 걔들은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자산을 일부 취득할 때까지 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저는 저대로 제가 이게 순환매매, 파워가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는 업종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주식 사이즈를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자, 일단 뭐 투자 이야기 좀 그까지 좀 하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접장 많이 매수했는데 어제하고 또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어제는 전기전접종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었었잖아요. 오늘은 다른 업종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고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단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글로벌 펀드가 비중 조절 차원으로 우리 시장의 주식을 골고루 지금 뭐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금 싸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이 생기면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종목들 보면 9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종목이 좀 많아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중에서 요 세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좀 접근하면 좀 곤란하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거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나머지 아래쪽의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자, 시장이 간만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지금 한국 주식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각자 우리 애들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금의 성격이 딱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상황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로 가는 게 뭐 영원히 주식을 한 종목 끝까지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오랜 시간 투자를 해보니까 시장에 돈이 흐르는 대로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라고, 또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욕심내면 참 피곤한 일이다. 적당하게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 싶으면 요 정도 수준이 내 생활 수준을 어떤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어요.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뭐 편히 살겠다 싶으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적당하게 정리하고 금은 좀 보험사면 좀 사놓고 나머지 돈은 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상생활을 갖다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은 남한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없으면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데도 돈이 있으면 도움됩니다. 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싶어서 아니면 인색 한 놈이 되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임도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조금씩 끊기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은 먹고 싶은 것도 좀 마음대로 못 먹고, 아니면 어떤 치료받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 돈도 어떻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가져야지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은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은 뭐인도 써서 소비를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죠.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이 남한테 뭐 기부한다 이러면은 뭐 좋은 시각으로 보고 이야 하는데, 기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올바르게 돈을 소비를 잘 해주는 것도 나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소비를 안 하니까 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적당하게 돈을 벌면 밖에 나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또 좋은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젊을 때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가면서 삶을 갖다가 즐기고 또 소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우리 시장이 지금 새로운, 그동안 신흥국 정치였는데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지 않나. 그래서 선진국 정치 어떤 그쪽으로 편입되는 기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선점하는 것 같다는 어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어쨌든 간 우리는 긴 기간을 봤을 때, 짧은 기간은 잘 몰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식이라는 이 자산이 투자금을 불려나가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잘 머리를 써서, 우리 애들이면 우리 애들 정한 상황,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현금도 좀 챙겨두고 주식 비중을 좀 낮춰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부동산 비중도 좀 낮춰야 되겠죠. 젊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좀 더 고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악자같이 좀 모아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